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내에서도 아마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만큼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활발하고 또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극명하게 분리된 경우는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그 현상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미국 역사를 통달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타임즈나 뭐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뭐 뉴스위크 이런 걸 가지고 조금씩 공부를 해본 경험상 이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에서 특이한 대통령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째, 미국 주류 언론들은 자신들이 그 대선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은 보통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밝힙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나누었죠.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 뉴욕 타임즈는 공화당. 실제로 타임즈 같은 경우는 공화당 예비 후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상세한 보도를 한 적도 제가 본 기억이 많습니다. 닉슨 같은 경우도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 터뜨렸지만 그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그 뒤를 출발은 늦었지만 물론 보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17명 중 하나로 등장할 때 누가 그 사람을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냥 광대같이 떠들기만 하는 그런 부자, 뭐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 사람이 인기를 얻으며 후보로 부각하기 시작하자 주류 언론은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국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신랄하게 또 원색적으로 미국 주류 언론이 보도한 경우는 솔직히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신생국가로서 유럽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민족의 용광로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룩된 국가입니다. 미국 유럽의 상류층들이 거의 건너오진 않았겠죠. 주로 중산층, 하층계급들이 와서 자기들 손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며 제 생각에는 좀 더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역사적 위인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로 장점만을 내세우며 그 사람을 추앙하고 추모합니다. 우리처럼 과거의 상처를 쉬지 않고 끄집어내서 긁어내서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일부 계층의 정략 혹은 일부 지방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혹은 그 나라의 상류층을 대하는 미국 언론은 항상 그 사람들이 미국의 명예를 대신하고 있다는, 미국이란 나라의 명예의 하나의 표상으로서의 존재로 그들은 잘 다룹니다. 즉 단점보다는 장점을 항상 앞세우고 그들이 불명예는 가급적 감추어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케네디 형제의 소문난 바람기,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여성 편력 그런 걸 그들은 다 알지만, 심지어 FBI 녹취록에 거의 다 남아있지만 결코 그걸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점 그것만 다루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놀란 것은 공화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로이터 통신에서 그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아주 부자고 라스베가스에 자기 명의로 카지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젠가 그 카지노가 적자인지 영업 손실인지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카지노 회사의 임원들을 불러놓고 한참을 질타를 했다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임원들이 모두 같이 탄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을 해서 전부 사망했다 합니다. 보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핏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런 보도는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 보도를 미국 주류 언론은 스슴치 않고 해댔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을 한 번씩 읽으며 그 사설 중간중간에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얘기를 읽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상당히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미국 상류층의 지지나 응원에 힘입어 거의 대권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항상 비주류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라이였고, 미국 주류도, 미국 상류층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트윗이라는 SNS 하나로 미국 국민과 직접, 사실은 조금 점잖지 못한 행태로 국민들에게 솔직히 자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게 같이 말려가고 있는 느낌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는 지금 현재 미국 정치를 끌고 가면서 상류층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다는 뜻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는 소위 뉴오다 신자유주의 경제, 그 덕분에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이니 하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만은 제조 경쟁력이 떨어진 이유, 그 사람들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무기로 월스트리트의 금융 세계화,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일정하게 받는 실리콘밸리의 첨단 소프트웨어, 그것으로서 미국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미국의 소위 중산 노동층, 노동자, 백인 블루칼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민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금융이라는 어떤 기류, 사회의 기류라 해야 되겠죠. 거기 휩쓸려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빈부의 극단 양극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다리 자르기, 즉 빈곤층이 상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좌절감. 그런 좌절감이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미국 금융 위기 때, 그때부터 사실상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웃기는 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파들은 월스트리트의 전횡,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국민들 혹은 전 세계 각국 정부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행위를 아주 비난하면서 파생상품이니 뭐니 하는 그런 사기 행각을 굉장히 저주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클 무어라는 미국 영화 감독이 있죠. 부시 대통령이 제일 싫어한다는 사람, 싫어했다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역시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를 미워하고, 트럼프 역시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과 별로 친하지도 않고, 그의 경제정책에 그들의 의견이나 그들의 이익이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와 트럼프는 서로 각을 세우고, 리버럴이니 내셔널리즘이니 글로벌리즘이니 하는 용어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캐러반이라고 미국 남미 쪽에서, 특히 온두라스 쪽에서 수천 명이 미국 국경을 향해서 올라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미국 경찰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최루탄을 쏘며 월경,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CNN 방송에서는 그 모습을 보도하며 현재의 난민 사태, 이런 비극은 난민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일으킨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속에는 서로 이익도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나름대로의 그들이 각기 가진, 다시 말하면 미국 주류 언론이나 미국 상류층이 가진 어떤 자신들만의 우월감이라 할 수 있는 책임감, 세계적인 문제에 관한 책임감, 글로벌리즘이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생각과 미국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트럼프의 가치관이 아주 적대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죠. 텃바라는 말도 생기고, 트럼프를 또라이라는 말도 하는 평론가들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한 시대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의 복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